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시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리구나. 그래,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아가, 너는 요즘 어떠냐? 병원 일이 바쁘지? 내가 빨리 개인 병원을 차려줘야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너 임신하고 아기 낳으면 그때 차려주마. 시어머니는 허름한 집에서 사시면서 저에게 개인 병원을 꼭 차려주겠다는 말씀을 버릇처럼 하셨어요. 아니에요. 개인 병원 같은 거 차려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곧 휴가철이기도 하고 해서 찾아뵈려고요. 날도 더운데 뭐하러 내 집까지 오냐? 그냥 너희 부부끼리 휴가나 보내라. 어머님, 저희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어머님 댁에 가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가서 집 구경도 제대로 하고 채워드려야 할 게 있는지도 보고 싶어요. 시댁 올 시간에 그냥 쉬어. 의사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뭐하러 고생하러 오니? 그냥 너희끼리 휴가 따로 잘 보내고 쉬어라. 시어머니는 결혼 전 딱 한 번 저를 시댁에 초대해 주셨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사라 부담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시모 스스로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시댁에는 절대 오지 말라고 말리셨습니다. 한편 제 남편은 사업가였는데 일이 바빠서 신혼기간에도 거의 주말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이도 시댁에 차로 4시간이 걸린다며 힘들게 뭐하러 가느냐고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신혼인데 우리 둘에게 집중하자. 지방에 계신 엄마까지 신경 안 써도 돼. 이 말하는 것 좀 봐. 하나뿐인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프신 데는 없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자주 통화하잖아. 건강하시고. 동네 친구분들이랑 매일 잘 지내신다고. 여보, 명절 때나 가자.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고. 응?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신다 해도 당신까지 이래도 돼? 나 결혼하고 시댁에 한 번도 못 가봤어. 처음 결혼 허락받을 때 한 번 가본 게 전부라고. 엄마가 누가 집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 내가 가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고 빨리 돌아가라고 하셨던 분이야. 여보,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 가기 싫어서 난리인데 당신은 왜 시댁에 못 가서 난리인 거야? 난 부모님들께 잘하고 싶어.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여름 휴가 때는 꼭 어머님 댁에 놀러 가자. 시어머니께 다시 연락을 드려 휴가 때 찾아뵙겠다고 하자 짜증을 심하게 내셨습니다. 제가 선을 넘은 건가 생각도 해보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한 번도 뵙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꼭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름휴가 기간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는 억센 비 때문에 차량이 길게 밀렸습니다. 그렇게 4시간 넘게 도로 위를 힘들게 달려 해질녘쯤 시댁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새아가, 오는 길이니? 네, 어머님. 거의 도착했어요. 그런데 일을 어쩌냐. 내 집에 비가 심하게 새서 바닥에 물이 꽉 찼어. 그래서 지금 시내에 있는 작은 호텔에 와 있다. 네? 홍수라도 난 거예요? 그래, 여기는 그저께부터 계속 비가 쏟아졌거든.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은 빗줄기가 워낙 굵어져서 집 천장을 뚫고 물이 꽉 차버렸다. 너희 집으로 오지 말고 나 있는 호텔로 오너라. 네, 어머님. 하는 수 없이 시댁이 아닌 호텔로 어머님을 찾아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 계신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시며 반갑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귀한 며느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가, 오느라 힘들었지?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집에 빗물이 찼다면서요? 어떡해요?
저희가 같이 가서 치워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치우고 있는 중이야. 우리 마을 지금 난리라서 안 가는 게 좋아. 그래도 조금 있다가 저희 부부라도 가보고 올게요. 아니라니까. 가서 너희들이 할 일도 없고 괜히 가봤자 방해만 돼. 내가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한 거였는데 여름만 되면 집이 나무나질 않아서 말이다. 어머님, 그 정도로 심하면 저희랑 같이 서울 올라가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아이고, 난 고향을 떠날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니네들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어머님, 누가 눈치를 준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저희랑 같이 올라가서 지내요. 얘가 왜 이러니? 아가, 너 의사야. 잘나도 엄청 잘난 사람이지. 그런 네가 뭐가 아쉬워서 늙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산다는 거야? 예,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신세지고 싶지 않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어머님을 설득해봤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호텔에 방을 얻어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비가 그쳐 시어머니 댁에 가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럴 시간에 바닷가나 구경 가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아가, 내 집에 가봤자 집만 된다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바다나 다녀오자. 어머님, 그래도 확인은 하고 청소도 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응? 너 또 내 집 가자는 소리 하면 나 화낼 거야.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결국엔 비가 새서 엉망이 된 시댁엔 가지 못하고 바닷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 편히 놀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바다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더군요. 저는 모든 일정이 끝난 뒤라도 꼭 시댁에 가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호텔 앞에서 내려달라고 하셨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리듯 돌려 세워졌습니다. 고집을 부리며 화를 내시는 바람에 결국 그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여보, 우리 차 돌리면 안 될까? 난 걱정돼서. 엄마가 사는 동네는 원래 자주 홍수나고 그래. 소방관들이랑 군인들이 다 도와주니까 우린 그냥 집에 가면 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집인데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아? 아까 엄마가 화내는 거 봤잖아. 우리가 차 돌리면 진짜 크게 혼날 거야. 여보, 그냥 돌아가자. 걱정되는데.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틈틈이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늘 별일 없다고만 하셨어요. 걱정 말고 저희 부부나 잘 지내라며 늘 대화의 끝을 그렇게 매듭지으셨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왔고 이번에는 꼭 시댁에 내려가겠다는 마음으로 한우며 선물 꾸러미를 이것저것 사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쇼핑백들을 보더니 묻더군요. 이게 다 뭐야? 이번에는 어머님 댁에 가봐야지. 에이구, 우리 와이프 마음이 천사 같네. 근데 어쩌지? 우리 엄마 내일 해외여행 가. 고향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기로 했대. 뭐라고? 나한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갑자기 정해졌나 봐. 아무튼 이번엔 본가엔 안 가도 되니까 당신은 처가이나 다녀와. 나 혼자 다녀오라는 거야? 난 일 때문에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고 당신도 알잖아. 내 사업은 접대가 반이야. 골프 약속도 있고 낚시며 술 약속도 쌓여있고. 아무래도 처가인 못 갈 것 같아. 그이는 사업이 잘 되긴 했지만 늘 바쁘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어요. 너무 서운하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같이 보내는 명절인데. 미안해. 내가 내년부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접대 같은 거 필요 없게 회사를 만들게. 알았어.
그럼 나 혼자 친정 다녀와야겠네. 당신 병원은 안 가도 되는 거지? 추석 때 시간 비우려고 스케줄 다 조정했어. 그래, 잘했어. 처가에 가서 푹 쉬다 와. 그렇게 이번에도 시댁엔 가지 못하고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혼자 친정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가서는 먹고 자고를 반복하며 한껏 뒹굴었고 부모님과 함께 꽃구경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바쁘게 진료하며 지냈고 금세 시간이 흘러 연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한 번도 들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 남편에게 함께 내려가자고 했더니 그이는 왜 그렇게 시댁에 못 가서 안달이냐며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집에 가서 뭐하게? 가도 별일 없어. 그래도 안 가면 서운하시잖아. 새해 지나면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신대. 굳이 힘들게 시댁 내려갈 필요 없어. 어머님이 올라오신다고? 나랑 통화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했는데. 우리 엄마 좀 즉흥적인 분이잖아. 생각나면 바로 실행하시는 스타일이니까. 아무튼 곧 올라오신다니까 그때 보면 되지 뭐. 그렇게 해가 바뀌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실제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이틀 머무르신 뒤 내려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병원 진료 일정으로 시간을 낼 수 없어 밤에 잠시 한두 시간 정도밖에 뵙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혼자 계셔서 심심하셨죠? 심심하긴 밖에 나가서 잘 놀다 왔다. 서울에도 친구가 있어서 재밌게 시간 보내고 왔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그런데 내일도 제가 출근을 해야 해서요.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서울에 니네들이 잘 사는지 보러 온 거지 억지로 시간 빼앗으려고 온 거 아니다. 아가, 넌 환자들 돌보는 아주 훌륭한 의사니까 네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 다음에는 제가 꼭 내려갈게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잘해드리고 싶었고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비번이었던 동료 의사가 당직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집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즉시 근무 시간을 서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흔쾌히 좋다고 말하며 곧장 의사 가운을 입었고 저는 출근하자마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가려던 찰나 시어머니께서 외출하시는 모습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어떤 지인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약속을 잡으신 모양인지 두 분은 거리낌 없이 포옹하며 기쁜 재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보고 싶었다. 저도요,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집에는 안 오는 거니? 무슨 일 있어?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두 사람의 인사와 대화를 멀리서 잠시 지켜보았는데 그 젊은 여성이 시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시어머니는 집에 왜 안 오느냐며 저와는 사뭇 다르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오랜만에 만난 사이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제가 일부러 기침을 하자 시어머니께서 뒤를 돌아보며 놀란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 왜 다시 왔니? 어머님, 오늘 근무를 바꿨어요.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반가운 분을 만나셨나 봐요. 두 분이 아주 다정해 보이시네요. 아, 근무를 바꿨어? 왜? 나 때문에? 내가 신경 쓰지 말랬잖니. 아차, 내 정신 좀 봐. 소개를 안 했네.
이쪽은 내 고향 친구 딸이야.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듣고 내심 부러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별걸 다 부러워하네. 여하튼 인사해라. 반가워요.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고 그 지인이라는 여자는 가볍게 제 손을 잡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반가워요. 김미진이라고 해요. 엄마 며느리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네요. 지훈 오빠랑은 잘 지내시죠? 그럼요. 그런데 저희 결혼식에서는 못 뵌 것 같네요. 제가 그때 해외에 있었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훈 오빠가 좋아할 스타일인가? 뭐 제가 모르는 매력이 있겠죠? 그 여자의 말투는 어딘가 비꼬는 듯했고 잡은 손을 그냥 확 비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지내는 것도 모자라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마치 제가 어떤 매력으로 결혼했는지 의아하다는 듯한 그 말투에 참으로 불쾌하고 거슬리는 인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하고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함께해도 되는지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두 분 어디 좋은 곳이라도 가세요? 미진이가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서 말이야. 아가, 넌 집에서 편히 쉬어. 네? 저 어머님 때문에 근무를 바꾸고 온 건데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뭐? 에휴, 그러지 마라. 괜히 힘들게 왜 움직이려고 그래? 우리 훌륭한 의사 며느리는 나 위에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아가, 집에 들어가서 푹 쉬고 있어. 내가 이따 들어올 때 장 봐서 맛있는 저녁 해주마. 그럼 우리는 이만 간다.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불러보았으나 뒤돌아보지 않고 미진이라는 여자와 함께 떠나버리셨습니다. 정말 기분이 묘하고 어딘가 찝찝했습니다. 일부러 근무까지 받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고 나가셨으니 저는 결국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드라마 재방송을 보다 낮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난 뒤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장은 봐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문자도 보내드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곧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고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야, 우리 여보가 요리하는 거야? 엄마는? 냄새 좋아? 어머님은 젊은 여자랑 놀러 나가셨어. 그래? 젊은 여자 누구? 미진이라는 여자, 김미진. 당신도 안다며? 아, 그 김미진. 엄마 친구 딸이야. 그렇다고 들었어. 그런데 어머님이 놀러 가시면서 나는 안 깨워주시더라. 조금 서운했어. 에이, 뭘 그런 걸로 서운해하냐. 여보, 따라가지 않은 게 잘한 거야. 그래? 뭐 지나간 일이니까 생각은 그만해야지. 외출하실 때의 복장이 아닌 한눈에도 값이 나가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옷이 바뀌셨네요? 아, 이거 어때? 괜찮니? 네, 잘 어울리세요. 혹시 새로 사신 건가요? 저랑 같이 나가셨으면 제가 사드렸을 텐데요. 아까 미진이가 사줬다. 백화점 들렸다가 오는 길이거든. 아, 네네.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 식사 준비 다 했습니다. 오리백숙이니? 나 오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준비했으니 맛은 보자.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았는데 시어머니는 한 입을 드신 뒤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자 했던 저의 바람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댁에서 뵙자며 짧은 인사만 남기신 채 떠나셨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연락을 드릴 때마다 어김없이 시댁에는 오지 말라며 저와 남편 둘이서 재미있게 지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꾸만 마음이 쓰이고 욕심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새해가 지나고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번만큼은 꼭 시댁에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설에는 꼭 시댁에 가자. 어머님 댁에 다녀오고 싶어. 그게 말이지. 올해까지만 조용히 지내자. 내년부터, 아니 올해 추석부터 엄마 집에 가자. 또 미루자고? 당신은 어머님 걱정 안 돼? 나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에 단 한 번도 못 갔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 설 명절만 따로 보내고 날씨 좋을 때 엄마 집에 내려가자. 응? 난 당신이랑은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벽이다 대고 말하는 기분이야. 당신 설날에는 우리 친정에 갈 수 있지? 여보, 나 이번 설에도 일이 바빠서 어차피 못 가. 뭐라고? 이번 설에도 일만 한다고? 당신 나랑 약속했잖아. 친정에도 같이 가고 시댁에도 가자고. 제발 일 좀 쉬어.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여보, 설 지나고 나서는 달라질 거야. 남편은 설 연휴가 지나고 3월이 되면 달라질 것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물론 아무 일 없이 백수로 지내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편이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가정과 저를 뒤로 미루는 그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설에는 시댁에 갈 거라고 시간을 반드시 비우라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엔 가지 않고 설 명절 내내 시댁에서 머무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말이죠. 시어머니께도 미리 연락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역시 핑계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로 친구분들과 여행을 간다며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보, 그거 봐. 올해까지는 그냥 우리 엄마 신경 쓰지 마. 내년부터 내려가자고 했잖아. 당신은 친정 가서 푹 쉬고 와. 나는 일할 테니까. 나도 모르겠다.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피하시는 건지. 당신도 쉬지도 않고 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나 참 열심히 일해도 뭐라 하네. 내가 설 명절 때까지만 고생 좀 하고 쉬엄쉬엄 하겠다고 말했잖아. 꽃피는 봄이 오면 우리 해외여행도 다니고 엄마 집에도 가끔 내려가고 당신 개인 병원도 차려줄게. 됐어. 내가 언제 개인 병원 차려달라고 했어? 아니, 나는 그냥 차려주고 싶어서 한 말이지. 여보, 괜히 화내지 마. 예쁜 얼굴 망가진다. 그렇게 설 명절도 지난해 추석처럼 흘러갔습니다. 한편 병원 일은 그리 벅차지 않았습니다. 휴무일이 일주일에 사흘이나 되어 충분히 쉴 수 있었지요.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처럼 몸이 쓰러질 때까지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을 꽤 잘 지키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자 날씨도 한결 풀렸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해두었던 기념일을 확인했는데 시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날짜는 2월 27일. 그때가 25일이었지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뭐하러 굳이 내려가느냐며 내년 생신부터 챙겨드리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약속이 있다며 굳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이번 생신을 챙기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제게 손가락질을 하시며 무언가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꿈속 그 기운은 차갑고도 강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 악몽이라도 꾼 거야? 아니야. 꿈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간 더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27일, 시어머니의 생신날인 걸 핸드폰을 다시 확인하고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요일인데 어머님 댁에 가보는 건 어때? 당신 또 이러네. 엄마 약속 있다고 했잖아. 나도 거래처 사장 만나러 나가야 해. 말했었잖아. 그래? 그런데 당신 오늘 어디로 가는데? 사무실이야, 골프장이야? 낚시. 그래, 낚시. 큰 거래처 사장님이 낚시광이라 섬까지 같이 가기로 했어. 오늘은 못 오니까 당신 혼자 자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잘 다녀와. 당신은 쉬는 날이잖아. 푹 쉬어. 나만 보면 푹 쉬라고 하네. 알겠어. 푹 쉴게. 그렇게 남편의 외출 준비를 도와주고 그이가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꿈속 할아버지의 손짓이 떠올랐고 곧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하고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혼자라도 가서 뵙고 와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가겠다고 말하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또다시 말릴 것이 뻔했기에 이번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 시댁에 있는 시골역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의 위치는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었기에 저는 혼자 힘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라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저는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선 이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뉘슈? 저기요. 여기가 저희 어머님 댁인데요. 혹시 어머님 친구분이신가요? 뭔 소리요? 여기 내 집이요. 나 혼자 20년을 살았는디 무슨 놈의 어머님을 찾는겨?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 분명히 여기에 왔었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러요. 제 시댁이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네. 가만, 방금 어머님이라 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소? 혹여 집을 잘못 찾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시모댁에 맞게 찾아왔지만 어르신이 당신 집이라고 하니 성함을 알려드렸습니다. 금성자 씨요. 금성자? 저 언덕 너머 큰 집에 사는 여자가 금씨라고 들었소. 가끔 마주치는데 그 여자가 금성자일지도 몰라. 네? 그럼 여기가 저희 어머님 댁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 이 집 안에 들어가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그건 나도 모르지.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아무튼 금씨 집을 찾아가 봐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이 알려주신 방향을 따라 언덕 너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내가 지금 대체 뭐라고 했는 건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심장이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걸어 올라갔을까요? 이윽고 아주 큰 주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대문 앞에 섰고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대문이 낮아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저는 잠시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유리창이 닫혀 있어도 제 시모 얼굴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더군요. 몇 분이 지났을까 환기를 시키려는지 시모가 창문을 열더군요. 그러자 제 귀에 시댁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남편이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껄껄 웃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아들,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기분이 어때? 좋긴 한데, 아빠, 나 부산 가면 아빠랑 할머니 못 봐? 무슨 소리야? 왜 못 봐? 아빠랑 할머니가 부산에 자주 갈 거야. 그이는 다른 꼬마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딸, 우리 딸은 부산 가서 뭐가 되고 싶어? 나는 부산 사투리를 배워서 잘생긴 부산 남자친구 만들 거야. 남편은 두 꼬마에게 아들, 딸이라고 부르며 애틋한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모 역시 자신의 손주라고 엄청 챙겨주고 웃고 떠들고 있었죠. 이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히고 열불이 나는데 곧 창문 너머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보였습니다. 저녁 다 됐어요. 어머님, 승준 아빠, 얘들아, 밥 먹자. 당신이 해주는 밥을 오랜만에 먹네. 무슨 소리야. 지난달에 당신 어머님 집에 와서 내가 해준 밥 먹은 거 기억 안 나? 그런가? 난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밥 한 번 얻어먹은 적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억력도 안 좋고 나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헤어졌지. 그런가? 아무튼 고마워, 미진아. 됐네요. 이제 남남인데 고맙다는 소리 들어서 뭐해? 그런데 승준 아빠, 당신 새 마누라는 의심 안 해? 무슨 의심? 나랑 엄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행동하는데 의심을 받겠어? 게다가 당신이랑 나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애들이 당신 호적에 올라가 있어서 들킬 일이 없어. 나는 초혼인 남자라고. 그때 애들을 왜 내 호적에 올리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새장가 가려고 그랬던 거구나. 치, 그래, 의사 마누라랑 행복하게 살아라. 애들은 이제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몰래 만나러 와. 당신 호적에 올린 건 당신이 그러고 싶다고 해서 배려해 준 거잖아. 아무튼 부산에는 자주 갈게. 그래, 출장 핑계 대면서 계속 애들 보러 와. 그럼 당연하지. 당신과 헤어졌어도 우리 아들, 딸의 얼굴은 보면서 살아야지. 난 좋은 아빠니까. 남편의 전처럼 보이는 여자는 저희 집 앞에서 시모와 만났던 지인 김미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고 시모가 홀로 육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댁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걱정 말고 푹 쉬려고 했던 것이죠. 모두 거짓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되자 분노는 저를 꿀꺽 삼켜버렸고 눈을 몇 번 감았다더니 제가 시댁 안에 있더군요. 담을 넘고 창문을 넘어선 것이었죠. 애들은 내보내. 그 일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눈동자는 겁에 질려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모자가 아무런 행동을 못하고 있자 김미진이 말하더군요. 아, 그때 집 앞에서 봤었죠? 어머님 친구 딸이라고 했었지? 맞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셔서. 저기, 나는 승준 아빠랑 바람난 게 아니에요. 과거가 있고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또 제가 유학하는 동안 어머님이 제 아이들을 키워주시기도 했고요. 당신을 속인 건 나는 아니니까 애들 데리고 나갈게요. 세 사람이 해결할 문제 같으니까 그래도 되죠? 당신도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애들 있으니까 넘어가지. 그래, 애들 데리고 나가. 그러자 김미진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시댁에서 나가더군요. 이제 셋만 남게 되자 질문부터 했습니다. 어머니, 왜 집을 여기가 아닌 저 아래 어르신이 사는 집이라고 속였어요? 아가, 우리 며느리가 많이 흥분했구나. 아가,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꼭 하려고 했다. 아니, 왜 집을 속였냐고요? 그건 손주들 때문에 그런 거다. 어디 보낼 데가 없으니 네가 인사 오는 날 그 집 영감이 자식 집에 올라간 걸 알고 몰래 들어가서 네 집인 척한 거다. 미안하다. 나 하나 속이려고 제대로 연기를 하셨네요.
집도 속이고 지난번 비 피해를 받은 것도 거짓말이겠죠? 내 말이 맞죠? 면목 없구나. 미안하다, 아가. 아들놈이 의사랑 연애 중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고 나중에 밝히려고 했었다. 아니요, 평생 숨기려고 했겠죠. 오늘 내가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계속 속은 채로 멍청하게 결혼 생활을 했겠죠. 시모는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떨구며 억지로 눈물을 뽑으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그래서 시선을 돌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사업한다고 그동안 골프, 낚시, 술자리, 기타 등등 핑계대고 외박하거나 늦게 온 거 당신 자식들 보러 이 집에 다녀온 거지? 여보, 당신 어떻게 찾아왔어? 내 질문에 대답해. 맞아. 애들 보고 싶어서 거의 매주 내려왔었어. 아주 제대로 속여왔구나. 8개월의 결혼 생활 동안 아주 제대로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말할 생각이었어. 여보, 그리고 승준 엄마랑은 옛날에 헤어졌어.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해? 혼인신고만 안 했지. 애가 둘이나 딸린 이혼남인데 사기치고 결혼을 했잖아. 여보, 사기라니. 너무 앞서갔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말하려고 했어. 또 거짓말하고 있네. 사기가 몸에 배어있는 놈이구나.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잠시만 숨기려고 했던 거야. 여보, 날 욕하고 때려도 좋은데 날 버리지만 말아줘. 부탁이야. 이 상황에서 사랑 타령이 하고 싶냐?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얼싸 좋다고 봐줄 것 같아? 여보, 한 번만 딱 눈 감고 봐주라. 이제 당신이 알게 됐으니 애들 안 보고 살게. 애들 엄마가 혼자 키우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영 끊고 살면 그만이야. 애들 호적상 내 자식도 아니야. 아, 호적상 깨끗하니까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고 계속 나랑 살고 싶다는 거네?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여보, 나 진짜로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결혼 생활을 한 거지. 여보, 나 좀 봐주라. 어? 그이는 두 손을 모으고 봐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시모는 옆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한테 호통을 치던데 난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찾아가라는 줄 알고 기차표를 끊었어. 할아버지가 다른 의미로 날 여기로 가라고 하신 거네? 내 인생을 구해주려고 나타나신 거였어. 이 사기꾼들아.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광분하자 시모가 두 손을 들어올리며 다가오더군요. 아가, 우리 귀한 며느리야. 말을 그렇게 하면 섭섭하지. 사기꾼이라니. 난 너한테 개인 병원 차려주려고 이 집을 처분하고 작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어. 너에게 있는 거 없는 거 싹 긁어서 주려고 했다고. 시끄러워요. 사람을 농락하고 병원 차려주겠다고 하면 내가 봐줄 거라 생각합니까? 끝까지 구제불능이네. 아가, 우리 이러지 말고 앉아서 따뜻하게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감정 가라앉히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구나. 시모가 제 손을 잡자 저는 바로 뿌리쳤습니다. 시모는 바닥에 넘어지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연기하듯 시모에게 엎드리며 외쳤습니다. 엄마, 괜찮아? 허리 나간 것 같지? 아이고, 이를 어째. 병원 가야겠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이 든 분을 이렇게 공격해도 돼? 시호를 하고 자빠졌네. 둘이 죽이 척척 맞는구나. 여보, 엄마가 다쳤다고. 말 조심해. 조심하긴 글렀다. 야, 말 나온 김에 너랑 네 엄마 구급차에 실려 가게 해줄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같으니까 내가 두 사람을 병원에 보내줄 테니까 어금니 꽉 깨물어라.
저는 그냥 화나는 감정을 몸으로 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멱살을 두 손으로 꽉 잡아당겨 이마로 그이의 면상을 세게 날려버렸습니다. 그이는 바닥에 자빠지며 콜록콜록 기침을 하더니 침과 섞인 피를 뱉어내는데 이빨도 하나 튀어나오더군요. 내 이빨! 당신 미쳤어? 이 상황에서 미치지 않을 여자가 있겠냐? 그리고 이제 겨우 시작이거든? 거기 가만히 자빠져 있어. 내가 오늘 남은 이빨 싹 다 뽑아줄 테니까. 그의 배에 올라타 두 손으로 핥히고 뺨을 날리고 격투기 선수처럼 주먹을 내리꽂기도 했습니다. 여보, 살려줘. 당연히 살려줘야지. 사기꾼 모자를 법정에 세워야 하니까. 앞으로 살아서 벌을 다 받을 준비나 해. 여보, 제발 한 번만 덮어주면 안 돼? 전처럼 애들 다시는 안 만날게. 사기꾼이라 그런지 지가 낳은 자식들도 바로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건가? 이 자식아, 이미 넌 아웃이야. 네 엄마도 마찬가지고. 내가 재판에 세워서 큰 벌을 받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계속해서 남편의 면상에 주먹을 내리꽂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야말로 묵사발이 될 때까지 흠씬 주먹을 날렸죠. 그리고 시모는 아까 넘어지고 난 뒤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가, 내 허리가 나간 것 같아. 아들내미가 참았는데 보고만 계시네요. 진정한 사기꾼이십니다, 어머님. 아가,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 아들의 비밀을 지켜준 것뿐이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한마디만 뻥끗하면 어머님 얼굴도 저렇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러자 바로 입을 다물고 구석으로 슬슬 도망가더군요. 한심한 두 모자를 내려다보다가 이젠 손이 얼얼하게 아파서 그만 때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다시 기차를 타고 자리에 앉았을 때 꿈속의 할아버지가 생각나더군요. 그날 일어난 일이 참으로 기가 막혀서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덕분에 제 인생 구했네요. 다음에도 제가 무슨 일 당하는 것 같으면 꿈에 나타나 주세요. 그리곤 피곤한 몸을 의자에 맡기고 깊은 잠에 스르르 빠져버렸습니다. 신혼집에 가서 제 짐을 챙기고 중고업자에게 연락해 혼수를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시모자가 기차를 타고 쫓아 올라와 말리려고 했는데 제가 매섭게 노려봤더니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결국 신혼집에서 완전히 벗어나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동기 중 변호사인 친구들이 여럿 있어서 제대로 좀 도와달라고, 제 남편과 시모가 제대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친구를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혼인 무효 소송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혼인 무효 판결은 받았으나 두모자를 감옥에 보내는 건 실패했습니다. 위자료 1억과 제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벌금까지 큰 돈을 물게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참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이 화가 나고 억울했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또 패주는 것 말고는 없었으니 이만한 것으로 만족하자 하고 억지로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며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1년이 지났고 저는 의사로서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병원 내 의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차표를 보니 제가 아는 곳이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차에서 내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 숙소가 저기예요? 네, 선생님. 제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시게 된 펜션인데 죽이죠. 여기 원래 가정집 아니었나? 전 시모집이 있던 자리는 키가 큰 펜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다행히도 전 시모가 주인이 아니었고 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곳을 찾게 되니 기분이 참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나지 않아 다 잊었구나, 치유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펜션에서 게임도 하고 술도 적당히 마시며 놀다가 마을을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혼자 가로등 밑을 걸으며 구경을 했죠. 전에 왔을 때는 하도 분노가 심해서 경치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편하게 감상하며 마음속의 풍경을 멋지게 꾸몄답니다. 슬리퍼를 끌며 마을을 돌다가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 너 내 며느리 맞지? 아가, 누구? 맞네. 나야, 나. 너의 시어머니. 어라, 저기 아줌마 집은 펜션이 됐던데 아직 여기서 사시나 봐요? 펜션에 놀러 왔구나. 아가, 반갑다. 아줌마, 혼인 무효 소송 나서 남남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가 소리를 하십니까? 기분 더러우니까 부르지 마세요. 전시모가 그 마을에서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고 싶지도 관심도 없어서 등을 돌리는데 제 눈앞에 전남편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당신 꼴이 왜 그래? 여보, 당신이야? 이젠 당신 여보 아니거든? 귀 더럽히는 호칭으로 부르지 마라. 에이씨, 내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뭐? 나 때문에? 그게 뭔 소리야? 사기 결혼해서 사기꾼 딱지 붙어서 내 사업이 쫄딱 망했어. 엄마가 집까지 팔아서 도와주셨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폭삭 망했다고. 그래서 우리 모자가 지금 어디서 사는 줄 알아? 나야 모르지 덜 떨어진 인간아. 당신이 처음 인사 왔던 허름한 집. 그 집에 새 들어서 살고 있다고. 그 어르신이 아들 집 가서 산다고 해서 겨우 새를 들어서 산단 말이야. 아, 그 어르신 집인데 네 엄마 집이라고 속이고 인사 갔던 집? 이야, 이젠 진짜 그 집에서 살게 됐구나. 이게 다 운명인가 보네. 우린 너 하나 때문에 망하고 망해서 더는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됐다고.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사기를 친 니네들 모자가 스스로 추락한 거지. 아무튼 망했다고 하니까 듣기는 좋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백수로 지내는 거야? 나 백수 아니거든? 하우스 농사 알바하러 다닌다고. 아이고, 열심히도 사네. 그럼 그렇게 계속 하루살이처럼 알바나 하면서 살아. 아참, 그 김미진이라는 여자의 자식들은 보고 살아? 제가 그 말을 꺼내자 전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왜? 안 좋게 됐나? 나 알거지 되고 나서 전처가 애들 데리고 미국 코쟁이랑 재혼해서 미국으로 떠났어. 그래서 보고 싶어도 못 봐. 그 김미진이라는 애도 손봐줄 걸 그랬나? 아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사기친 건 아니니까. 뭐라 중얼거리는 거야. 나랑 엄마 인생을 이렇게 조져놓고 당신은 여전히 의사로 잘 사는 거지? 이거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어쩔 건데 뭐 어쩌자고. 지금 싸움박질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망한 데는 당신 탓이 크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위자료 내놔. 오늘 잘 만났네. 위자료? 지금 네 입에서 위자료라고 한 거야? 나한테 피해 보상을 하라는 거지? 그래. 조용히 혼인 무효만 하면 될 것을 여기저기 크게 소문을 내서 내 사업이 쪽나고 망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내놔. 그이가 허튼 소리를 하길래 다시 한번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물어도 저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하길래 어쩔까 고민하다가 이내 이마로 전 남편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빠샤! 이게 위자료다. 이 개같은 놈아. 야, 나야말로 피해자야. 너랑 혼인 무효 판결이 났어도 이걸 만나는 남자들한테 오픈하면 다 도망간다고. 야, 이 여자가 돌았나? 왜 또 맞박으로 때리고 난리야? 그리고 네가 말만 안 하면 상관없는 건데 왜 먼저 혼인 무효 됐다는 소리를 하냐, 멍청하게? 그게 진실한 거니까. 너 같은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겠지. 이 양심 없고 비열한 사기꾼 놈아. 이 여자가 돌았네? 야, 나 이제 잃을 게 없거든?
너 하나 작살내고 감옥 가도 그만인 인생이라고. 그래서 해보자고. 그래, 해봐. 덤벼보라고, 이 사기꾼 놈의 자식아. 전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려 하자 저는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아 싸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소란을 듣고 나온 의사 후배들과 동료들이 전 남편을 밀치면서 큰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 팔자에 괜히 의사 마누라를 욕심내서 인생 망해버렸네. 참 거시기하다. 너는 그냥 이러고 남은 인생을 하찮게 살다가 마감해라. 이만 간다, 이 머저리야. 그리고 아줌마, 아들내미랑 사기칠 생각 말고 조용히 짱 박혀서 사세요. 또 엄한 사람한테 사기치지 말고. 아가, 우리 꼴을 봐라. 내 아들이 새장가 들게 생겼나 봐라. 하긴 저런 놈을 누가 구제해 주려나? 펜션 가서 기분 좋게 술이나 더 마셔야겠다. 두 사람 꼬라지를 보니 딱 나의 안주감이네요. 자, 선생님들 다들 펜션으로 돌아가서 한 잔 더 합시다. 저는 웃을 수 있는 승리를 했고 시모자는 울고 슬퍼하는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펜션에 가서 마저 여행의 시간을 즐기고 다음날 잘 돌아왔답니다. 이후 다른 병원의 의사를 소개받아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혼인 무효 이야기를 했는데도 괜찮다고 저를 받아주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연애를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강력한 도라이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속아서 슬픈 사람들, 사기당해 마음이 아픈 사람들 아마 많으시겠죠? 저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사연으로나마 함께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저의 이야기는 매듭을 짓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속지 않는 진실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